어느 분야가 페이가 가장 많은지. 광고가 아무래도 페이가 가장 세고 광고가 5개, 6개 들어오면 아까 페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행복하죠.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함께 달립니다. 이 직업과 진로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직업탐구 생활. 오늘의 직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천민욱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직업은 사람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직업이죠. 이 옷과 소품 등으로 매력을 높여주고 이 필요한 이미지로 변신시켜주는 직업, 바로 패션 스타일리스트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김다연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스타일리스트의 세계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스타일리스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김다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스타일리스트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현재는 제 이름으로 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 겸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TV나 영상을 통해서 이 스타일리스트 분들을 자주 접하긴 하지만 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스타일리스트는 어떤 직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나 셀럽의 의상부터 장신구, 신발까지 좀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직업이고, 그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예쁜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야, 그러면 옷만 입혀드리는 직업은 아닌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 연예인 분들을 보면 이 의상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확확 바뀌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차라리 이렇게 좀 화려한 거로 입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셀럽이 이제 내년부터 드라마를 들어가게 돼서 그 드라마 컨셉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한복 같아가지고 차라리 조금 미니멀한 느낌으로 입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드라마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한 16부작으로 치면은 한 5부 정도 저희한테 대본이 나오는데 그 대본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스타일링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주얼리는? 주얼리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미니 한 2벌에다가 긴 거 3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드라마 회의할 때는 당연히 대본은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대본 외로는 이제 적을 수 있는, 다른 분들은 태블릿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아날로그가 좋아서 아날로그로 이제 수첩을 꼭 챙겨 다니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드라마 의상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드라마 이외에도 다른 작업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영화나 잡지, 화보, 매거진 촬영 등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의상에 관련돼서는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분야에 다 담당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분야에 따라서 이 업무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막 큰 차이는 없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광고 촬영일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미리 주시는데 광고 의상은 이제 협찬이 안 돼요.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 광고주나 광고 업체와 이제 콘셉트 회의를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잡지의 경우 이제 에디터라고 부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패션 기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님이 컨셉을 잡아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 옷을 준비할 때도 있고, 뭐 기자님이 직접 옷을 준비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소품만 준비할 때도 있어요.
이 분야마다 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분들이 또 다른 거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예민하고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마다 페이도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요거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어느 분야가 페이가 가장 많은지. 뭐 저희 분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분야도 그렇듯이 광고가 아무래도 페이가 가장 세고 그 다음이 이제 드라마, 그 다음이 이제 화보순인 것 같아요. 광고가 가장 세네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한 건 아니었고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쵸. 저희는 이제 회사원이 아니고 이제 개인 사업자, 즉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이제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분야만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배우들도 여러 배우를 담당을 하고, 뭐 배우 촬영을 하면서 광고 촬영도 하고, 매거진 촬영도 하고, 그게 하루 만에 다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통 동시에 하고 있어요. 와, 이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날은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저희가 5개, 6개 정도 스케줄까지도 소화해 본 적이 있어요. 5개, 6개. 그래도 광고가 5개, 6개 들어오면 아까 페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행복하죠.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패션 감각이 좀 뛰어나야 하나요? 그쵸. 패션 감각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체력이 좋아야 되고, 끈기가 좋아야 되고, 뭐 당연히 옷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 튼튼한 체력이 필요하다고요? 그 이제 VCR을 마저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 이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박스들은 저희가 오늘 피팅을 위해서 픽업해온 의상이고, 이 바닥에 있는 의상들은 어제 촬영하고 오늘 이제 반납해야 될 의상들이에요. 픽업해온 의상들을 저희가 촬영장에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무실에서 착장도 맞춰보고 연출을 해야 돼서 이제 정리할 예정이에요. 대행사에서는 저희한테 무료로 의상을 빌려주고, 그리고 저희는 그 의상을 깨끗하게 해서 반납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저는 어쨌든 10년을 넘게 일을 해서 거기 대행사와 쌓아놓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협찬을 받고 있는데, 협찬을 받으려면은 이제 보통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서도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러고서 저희한테 의상을 빌려주고 있어요. 최대한 비슷한 의상을 구하려고 저희도 이제 발품을 파는데, 뭐 정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제 사비로도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2차 피팅을 보는데, 보통 2차 피팅에서는 의견이 조율이 되는 편이고, 일단은 2차 피팅을 보지 않기 위해 현장에 여러 가지 옷을 가져가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2차 피팅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야, 저 많은 옷을 준비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체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대행사가 대부분 저희 이제 압구정 로데오라는 한 지역에 몰려있긴 하지만 옷이 진짜 무겁거든요. 가끔씩 이제 제 몸보다 더 큰 짐도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대행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도 많고, 촬영이 끝나면은 저희는 일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옷 수선했던 것도 복구를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반납도 직접 하니까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야, 반납까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뭐 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야, 그러면 이 체력이 진짜 2배, 3배 드는 거겠네요. 맞아요. 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체력 관리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함께 회의하셨던 분들도 이 스타일리스트 분들이신가요? 네, 저를 보조하고 있는 어시스턴트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 어시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지금 저는 그 3명의 어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현님께서는 실장이신 네. 거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어시스턴트.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실장과 어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스타일리스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를 보통 대표님이라고 안 부르고 실장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실장을 도와주는 분들을 어시스턴트, 어시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먼저 고객사에서는 저처럼 실장급 패션 스타일리스트와 계약을 맺고 있고 이제 저 혼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6개가 되는 스케줄을 모두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고용해서 회사마다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최소 1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어시를 고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호칭은 실장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대표이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같은 스타일리스트여도 다른 직원분들과 하는 업무는 확연하게 다르겠죠. 뭐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회의를 함께 하고 뭐 미팅도 같이 가고 의상 콘셉트를 잡고 결국 최종 결정은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옷을 픽업해 오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그 옷을 가지고 저희 배우분들과 피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링이 정해지면은 그 옷과 소품들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현장 케어를 하고 있어요. 직원분들께서 또 이렇게 그 키우신 체력을 가지고 맞아요. 현장까지 또 직접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이 스타일리스트는 어떤 업무를 좀 주로 담당하나요? 네. 그날의 촬영 분량에 맞는 의상들을 저희가 이제 챙겨가서 옷을 갈아입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촬영이 끝나면 저희가 의상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사무실로 가져오고 그 가져왔던 의상을 대행사에 반납하는 역할까지도 다 저희 역할이기도 해요. 촬영보다 항상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움직여야 하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할 때도 사실 엄청 많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제가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장보다는 이 회사 대표로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대표로서의 또 다른 어려움 어떤 게 좀 있으십니까? 네, 이제 담당하는 배우분들도 많아지고 스케줄도 많아지니까 챙길 것이 좀 많은 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직원들처럼 이제 정해진 휴가나 퇴근도 없고 업무 관련 전화가 오면은 이제 밤이든 낮이든 이제 다 받고 휴가를 가도 이제 중간중간 업무를 볼 때가 굉장히 많죠. 아니, 휴가를 가셔서 또 뭐 그때도 밤이었어도 받는 거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또 능력이 받쳐주니까요. 또 모든 일에는 밝은 면도 있겠지만 또 고충도 역시 있네요. 실장님처럼 독립해서 내 회사를 가진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아야 됩니까? 이렇게 딱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희 사수 실장님 밑에서 6년 정도 있으면서 되게 재밌게 일을 배웠고 보통 짧게는 4년, 뭐 길게는 6, 7년 정도 일을 그 밑에서 배우면 이제 저희 실장님이 스스로 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때 이제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럼 실장님 밑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실장님께서 이제 너 혼자서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이제 실장의 또 타이틀을 또 가지게 되는. 네. 자, 그러면 어시스턴트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좀 쌓아야겠네요. 그쵸.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상에 패션 취업 카페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보고서 이제 저희 사수분을 알게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기도 하고 여기서 보통 어시스턴트를 구하기도 하고 스타일리스트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직장을 많이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 볼 기회를 이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면접도 보고 거기서 차근차근 쌓아서 이제 현장에서 경력을 좀 쌓아가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러면 만약 이 패션학과나 디자인학과를 졸업하면 이 취직을 하고 어떻게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좀 되나요? 사실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학과나 학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무경력인 분들도 저도 되게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어시스턴트 면접을 볼 때 경력이나 학과보다는 저는 진짜 체력과 끈기 그리고 옷을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면접을 볼 때 저희 사수분이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누군지, 제가 옷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잘했었어요. 근데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동기들이 이제 그 의류 브랜드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패션 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인맥이 되어서 저한테 처음 일 시작했을 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패션을 전공하면은 좀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환경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이 패션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주 중요한 요소,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아직 업무 영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주로 여배우들을 담당하고 있고 김소연 씨, 엄지원 씨, 송지효 씨, 뭐 운동선수들도 김연경 씨 이렇게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배우의 인지도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드라마의 캐릭터도 그 협찬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소연 씨가 펜트하우스에서 상당히 악역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성악재단 이사님 이런 좀 전문직이어서 협찬을 되게 수월하게 받았었어요. 네, 당연히 그 배우의 의견이 한 70%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당연히 취향도 다르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셀럽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 시작하기 전에 많은 미팅을 하고 그리고 피팅할 때도 좀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가져와서 최대한 의견을 같이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야, 제가 영상을 보는데 이 한 벌의 코디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큰 노력을 하고 계셨네요. 이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일할 때 힘든 부분 굉장히 많으시죠? 그쵸. 이제 뭐 저희가 밤샘 촬영도 힘들고, 이제 여러 사람의 취향을 맞추는 일도 힘들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 때는 제가 원하는 이상을 구하지 못했을 때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나름의 이제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와 딱 맞는 옷을 못 구하면은 진짜 그게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자, 반대로 일에 보람을 느끼거나 이 뿌듯한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일링한 옷들이 이제 화제가 되거나 완판이 돼서 반응이 좋을 때 그때 기분이 진짜 좋고요. 그 배우나 담당자가 이제 처음에 저를 찾아주시고 두 번째 저를 다시 찾아주셨을 때 저는 이제 스스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사실 정말 예뻐 보이는 옷은 검색해서 찾아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매진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럴 때 기분이 좋으시다. 이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면 예쁜 옷도 굉장히 많이 입고 또 배우와 셀럽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굉장한 화려한 직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좀 친하게 잘 지내십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자주 받는 오해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당연히 저희가 컬렉션 의상도 많이 접하고 예쁜 옷을 많이 보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입을 기회는 거의 없고 뭐 연예인이나 셀럽분들이랑 뭐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제 담당하는 연예인들은 저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볼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직업의 너무 화려한 모습을 꿈꾸기보다는 내가 스타일리스트를 왜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뭔가 생소했을 때고 코디라는 직업을 항상 장래희망 적는데 적기도 했고 그만큼 옷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이 긴 시간 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 그 코디 옷 입히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문방구에 파는 그런 거 하면서 또 꿈을 키워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유튜브나 SNS 같이 이 매체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고 일반인 분들도 여러 매체에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리스트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SNS에서 활동하는 셀럽들도 늘어나고 그분들을 스타일링해드리는 그런 의뢰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틱토커 분들도 계시고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특이하게 얼마 전에는 제가 AI 모델을 스타일링한 경험도 있어요. AI 모델이요? 네네. 인형에게 옷 입히는 아까 저희가 말씀했던 것처럼 네. 이 가상의 옷을 입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실제 모델분에게 실제 옷을 입히고 얼굴에 AI 캐릭터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앞으로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이 A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의 그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리얼하게. 네, 그거는 실물로 입혀놔야지 그 태가 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분야도 늘어나고 또 반려견, 반려묘. 정말 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직업,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1부에서는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법부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2부에서는 스타일리스트의 옷장을 엿보는 What's in my closet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 함께 하실 거죠? 네. 자, 그럼 2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 It was the first time you felt just a little bit of something, baby.